안녕하세요, 별코딩입니다. 리액트에서 리스트 형태로 여러 엘리먼트들을 반환할 때는 각각의 엘리먼트마다 고유한 키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합니다. 키값을 넣지 않으면 리액트는 콘솔에 이런 빨간색 경고 메시지로 불평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저도 그랬듯이 많은 개발자분들이 그저 경고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키값을 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혹시 이 키값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리스트 내부에 있는 각각 엘리먼트의 키값은 안정적이고 고유한 값이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트 안에 있는 엘리먼트의 인덱스 같은 안정적이지 않은 값을 키로 넣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고유하지 않은 중복된 값을 키값으로 넣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좋지 않은 값을 키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엄청 무시무시한 상황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모르시면 악몽과도 같은 디버깅 시간을 보내실지도 모르니까 이번 영상 꼭 봐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같이 코딩하면서 배워볼게요. 자, 저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 간단한 앱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기 있는 코드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맨 위에 input 태그가 하나 있고요. 이 input 태그는 값으로 input value라는 state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onChange 속성으로 이 input 안에 값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set input value가 불려서 여기 input value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list라는 state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스테이트의 초기 값으로는 배열을 하나 넣어줬어요. 이 배열 안에는 밥 먹기라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딩하기라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여기 밑에 있는 ul 태그 안에 리스트에 map이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 안에 있는 항목들을 돌면서 이렇게 li 태그를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줬고요. 자, 이제 우리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이 함수는 input 안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이 리스트 맨 위에다가 추가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름은 add to list라고 해주고요. set list 함수를 불러서 이전 리스트 input 안에 있는 값을 앞에 놔두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input 안에 들어가 있는 값도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input 태그 아래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 이렇게 써주고요. onClick add to list.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추가 버튼이 딱 눌리면은 맨 위에 이렇게 잘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개발자 툴을 한번 열어볼게요. 콘솔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경고 메시지가 하나 뜬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리스트 안에 있는 자녀들은 고유한 키, 프롭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엘리먼트를 반환해 줄 때는 이 엘리먼트에 프롭으로 키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넣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일단은 그냥 넣지 않은 채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콘솔이 아니라 엘리먼트 탭에 가서 우리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줄 때마다 돔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의 리스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잘 있네요. 밥 먹기, 코딩하기. 그냥 이거 보기 편하게 닫아주고 여기에다가 안녕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추가를 딱 누를 때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보셨나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깜빡인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추가 버튼을 짠 하고 누르면은 이렇게 모든 li 태그가 전부 깜빡거렸어요. 이 깜빡이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깜빡인 엘리먼트들이 돔상에서 업데이트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리스트 맨 위에 그저 항목 하나만 추가해줬는데 방금 보인 것처럼 모든 li 엘리먼트들이 돔상에서 업데이트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각각 리스트 항목들에다가 키를 추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리액트는 어떤 항목이 업데이트 됐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항목들을 전부 업데이트 시켜서 그냥 교체해버린 거죠. 만약에 우리가 7개의 항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의 항목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거를 추가를 할 때마다 모든 항목들이 돔상에서 업데이트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각 항목, 그러니까 각 li 태그에 키값을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키는 그냥 아이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리프레시 시켜주면은 자, 여기 첫 번째 밥 먹기라는 항목에는 밥 먹기라는 키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코딩하기는 코딩하기라는 키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의 li 태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밥 먹기, 코딩하기 잘 있죠. 자, 이제 새로운 거를 안녕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하나, 둘, 셋 보셨나요?
다시 한번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추가를 딱 해주면은 딱 새롭게 추가된 항목만 깜빡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추가해준 엘리먼트 이외에는 돔상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보면은 1, 2, 3 이렇게 해주고 추가 누르면은 이렇게 맨 위에 추가된 1, 2, 3 항목만 돔상에서 추가가 됐고 나머지 이미 존재하던 항목들은 업데이트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가 잘 된 걸 볼 수 있어요. 신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엘리먼트들이 막 1000개, 10,000개, 10만 개 막 이렇게 있었으면은 키 하나만 딱 넣어줌으로써 돔상에서 발생하는 업데이트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리액트가 각 항목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변경이 됐고 어떤 항목이 변경이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키 값이 없었기 때문에 리액트가 무슨 항목이 변경됐고 변경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모든 항목들을 교체해 준 거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되면은 리액트는 쭉 보고 이미 존재하던 항목들은 그저 이동만 시켜주고 맨 위에 새로운 키를 가진 항목만 이렇게 돔상에 추가를 해주게 되는 거죠. 멋지죠? 리액트는 참 똑똑해요. 자, 그런데 많은 리액트 개발자들이 여기 키 값으로 배열 항목의 인덱스 값을 전달하는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걸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맵이라는 함수는 두 번째 인자로 인덱스라는 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인덱스 값을 짠 하고 넣어주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왜 안 좋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액트 공식 문서에 따르면 인덱스 값을 키로 전달을 해주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그냥 이렇게 인덱스 값을 키로 넘겨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주고 자, 이제는 밥 먹기는 0이라는 키를 갖고 있을 거고 코딩하기는 1이라는 키를 갖고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리스트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았고요. 이번에 똑같이 맨 위에다가 안녕 이렇게 하고 추가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보셨나요? 3개의 항목들이 전부 다 깜빡인 거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1, 2, 3 이렇게 해주고 추가 누르면은 모든 항목들이 돔상에서 업데이트가 됐죠.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인덱스라는 값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리스트 안에는 이 첫 번째 1, 2, 3이라는 항목이 0이라는 인덱스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안녕이라는 항목이 1이라는 인덱스를 갖고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새로운 값을 추가를 하면은 이 1, 2, 3이라는 항목은 더 이상 키가 0이 아니라 1이 돼버려요. 왜냐면 이제 배열의 두 번째 순서에 있기 때문이죠. 이 새로운 항목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새로운 항목이 0이라는 키를 갖고 있게 될 거고 이 1, 2, 3이라는 항목은 1이라는 키로 변경이 되겠죠. 이제 리액트는 이제 키 값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어떤 항목이 추가가 됐는지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될 때마다 모든 항목들을 전부 교체해 주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화면에 출력된 리스트가 변경이 되지 않는 정적인 리스트라면 이 인덱스 값을 키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예제처럼 변경될 수 있는 동적인 리스트라면 이 인덱스 값을 키로 넣어주면 좋지 않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 값을 키로 사용하면 벌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정말 잠이 확 깨실 거예요. 자, 일단 리프레시 해주고 자, 먼저 여기 있는 li 태그를 이렇게 복사해주고 잠깐 지워준 다음에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아래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키는 여기 맨 위에 div에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input 태그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밥 먹기 아래다가 볶음밥 이렇게 넣어주고 코딩하기는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넣어줄게요. 볶음밥은 항상 밥 먹기랑 있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항상 코딩하기랑 있어야겠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새로운 항목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건데 자, 제가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볶음밥은 여기 밥 먹기 아래 있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코딩하기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씩 올라왔어요.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러면 이 키 값으로 인덱스를 주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아이템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리프레시 해준 다음에 똑같이 볶음밥 자바스크립트 자, 이렇게 넣어주고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하면은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인덱스 값을 키로 넣어주고 여기다가 안녕 별코딩 밥 먹기 김밥 자, 이렇게 넣어주고 새로운 항목을 이렇게 막 추가를 하면은 이거 진짜 버그 같죠? 우리가 개발하다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게 인덱스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값을 키로 전달해줘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알지 못했으면 정말 무시무시한 디버깅을 했어야 될 거예요. 이 디버깅을 몇 시간 이렇게 해도 절대 찾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거 진짜 좋은 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동적인 리스트를 만들 때는 인덱스를 키값으로 사용하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키값이 왜 안정적이어야 되는지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중복된 키를 넣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다시 아까처럼 바꿔줄게요. li 그리고 아이템, 그리고 이번에는 키값을 인덱스가 아니라 아이템 자체를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인덱스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워주고요. 그리고 리프레쉬 이렇게 해주고, 자, 제일 처음 항목은 밥 먹기라는 키를 갖고 있을 거고, 두 번째 항목은 코딩하기라는 키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밥 먹기 이렇게 하고 추가를 해주면 이제 중복된 키가 생겼어요. 여기도 밥 먹기라는 키를 가지고 있고, 이 두 번째 항목도 밥 먹기라는 키를 가지고 있겠네요. 자, 콘솔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경고창이 떴죠. 밥 먹기라는 중복된 키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하나의 리스트 안에 중복된 키를 가진 자녀가 있으면은 정말 버그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해요. 자, 여기다가 새로 안녕 이렇게 항목을 추가해주면은 이 안녕이 맨 위로 간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 밥 먹기 이상한 애가 추가가 됐어요. 자, 여기 경고창을 다시 한번 보면은 중복된 키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녀가 복제될 수도 있고 뭐 업데이트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리고 리액트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미래에 업데이트될 버전에는 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키라는 거는 항상 고유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된 키를 넣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우리 스테이트에 그냥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객체 형태로 id는 뭐 1 이렇게 해주고 값은 밥 먹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이거 복사해 가지고 붙여놓고 id는 2 그리고 value는 코딩하기.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item.value 이렇게 바꿔주고 키는 item.id. 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죠. 자, 우리 add to list도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input value를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id는 현재 리스트의 길이에다가 1을 더한 값 이렇게 해주고 값은 input value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밥 먹기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자, 경고창 안 뜨고 하나 더 안녕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리스트 맨 첫 번째로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id 값이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뒤에다가 빈 문자열을 이렇게 더해줘가지고 id 값을 문자열로 만들면 더 좋겠죠? 이렇게 똑같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각 항목의 키 값이 왜 고유해야 하는지 배워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리스트 내부에 있는 엘리먼트들은 반드시 안정적이고 고유한 키 값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